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개별 이슈라고 좀 보면 네.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좀 재개되는 네. 두 개 회사가 이제 분할 후 그리고 이제 신규 인적 분할 상장이 좀 되는 것인데 오히려 거래 정지 기간에 3분기 안정적인 실적 관련된 입증 부분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도했던 4공장 램프업이 이제는 5공장 램프업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떤 타겟에 대한 임상 시험에 도출을 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 네,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바이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분할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이제 조만간 거래 재개되잖아요. 이게 또 그동안의 이슈들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 시장 전체 영향은 어떻게 미칠 것인가 궁금한데 관련된 일정이나 이슈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개별 이슈라고 좀 보면 네.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좀 재개되는 분할 후 재상장이 네. 좀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이죠? 24일입니다. 24일.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로 이제 나눠서 네. 두 개 회사가 이제 분할 후 그리고 이제 신규 인적 분할 상장이 좀 되는 것인데 일단 최근에 분할 상장에 관한 기대감들이 그 이전에 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오히려 거래 정지 기간에 TP가 좀 굉장히 좀 상향 제시가 되는데 최근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증권사 TP가 한 150만 원에서 뭐 많게는 상단액에서는 한 170만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됐고요. 이 부분은 3분기 안정적인 실적 관련된 입증 부분들. 그래서 실적을 좀 주도했던 4공장 램프업이 이제는 5공장 램프업에 관련된 기대감들로 우리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에피스홀딩스에 대한 향후의 가치 반영들이 상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평가 가치를 좀 상향시키는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 재평가가 반영이 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 주가 상승 기대감들보다는 뭐 CDM사, 셀트리온으로 동조된 어떤 수급으로 같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바이오의 재상장. 사실은 바이오가 그때 쉴 동안에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죠? 네. 삼성바이오가 반영을 못한 측면도 있고 또 뭐 삼성바이오 관련된 뭐 약간 좀 확인은 안 건데 뭐 노이즈도 좀 있었고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궁금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회 일정은 이제 내년 연초예요? 네. 일단 우리가 단발성을 보면 다음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네. 상장. 그다음에 우리가 12월 달에는 뭐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들 뭐 일단은 좀 내려놓고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아니라 동결 계절로 좀 간다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수급에 좀 반영을 저는 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2월 관점에 접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초에 가장 큰 행사인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0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아젠다가 최근에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해당된 내용 보니까 신약 개발에서의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주제가 좀 제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약 AI를 좀 활용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유전체 분석, 뭐 AI 진단 솔루션 등이 좀 부각될 것 같은데 일단 작년과는 좀 다르게 아젠다가 좀 확정됐기 때문에 주요 의제는 AI라는 어떤 키워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뭐 우리가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매년 뭐 컨퍼런스에 좀 참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백혈병이라든가 고용암 관련된 임상 시험을 현재 좀 추진 중에 있고 빅파마들과 계속해서 뭐 재차 좀 협의가 좀 진행 중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뭐 추가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내수팔입죠. 일단 암 저해제 위암 저해제라는 어떤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저해제로 이제 승인 좀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적응증 확대를 좀 거쳐가지고 췌장암에 대한 치료제로 좀 선회가 좀 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력을 좀 구체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뭐 현재까지 좀 발표된 회사 기업들 안에서는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전통적으로는 ADC죠. 이중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라든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논의가 좀 예상될 수 있는데
일단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일단 여기서 뭐 재차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성과적인 측면들이 뭐 시장에서 주목할 때는 가장 큰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두 개 종목들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ABL,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3대장이잖아요. 알테오젠이 먼저 올랐고 이번에 이제 ABL 바이오가 올랐고 다음에 이제 리가켄 차례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 탑픽은 어떤 거예요? 수급 기준을 봤을 땐 저는 리가켄 바이오도 좀 좋지만 ABL 바이오를 조금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플랫폼이죠. 그랩바디 B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가 BBB 셔틀이라고 좀 불리는 플랫폼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를 보였는데 뭐 지난 4월에 영국 GSK와 4조 1천억 원 규모에 대한 기술 이전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 그랩바디 B 플랫폼이 3조 8천억이라는 어떤 추가 기술 이전 성과를 좀 냈다는 것은 일단 글로벌 빅파마들이 해당된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저는 입증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프랑스 산오피 한 1조 2천억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이 있었는데 해당된 내용들은 BBB 셔틀보다는 자체 파이프라인이었고 이 부분이 현재 미국 임상 이상에서 일단 중간급 안에서는 뭐 상당한 유효지표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인 플랫폼인데 담도암 치료제죠. ABL001이 최근 발표됐던 중간 데이터값 안에서는 뭐 경쟁 약물 대비해서 유효 지표가 확인된 점. 근데 내년도에 어떤 추가 데이터가 1분기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예상보다 또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된다면 임상의 그 차기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 여기서는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 성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적인 어떤 플랫폼도 좀 좋지만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BBB 셔틀 플랫폼이죠. 그랩바디비의 확장성인데 저는 사실 뭐 영국 GSK의 경우에는 퇴행성 내재라는 좀 타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된 기술 이전은 저는 이해를 좀 했는데 일라이리가 3조 8천억 중고 BBB 셔틀에 대한 이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 이게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침투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그렇다면은 일단 메커니즘적으로는 일단 비만 치료제에 연동해서 쓸 수 있고 그 적응증에 대한 확장성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GSK보다는 일라일리에 대한 이 기술 이전이 향후에 어떤 타깃으로 좀 가져갈 것인가 이 여야에 따라서 저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관점에서 보면 에빌바이오가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전체적인 어떤 시총 가치를 한 10조 원 정도 좀 제시를 했는데 어느 정도 10조 터치를 좀 했고 최근 한 9조 원대 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성 관점에서 특히나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로 해당되는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한 번쯤 더 확인된다면 시총 한 15조 이상에 대한 가치는 단발성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에빌 바이오가 단기에 많이 올라서 그죠? 네. 모멘텀들을 가지고 이제 올랐다는 게 부담인데 그 부분도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밸류를 줄 수 있는 시청 규모를 지금의 그러면 1.5배 정도는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에이벨 바이오를 그러니까 조정받을 땐 참 손이 안 나가고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가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알테오젠도 그렇고 에이벨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옛날에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팔면 신약을 참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그거 하나 팔면 땡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바이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적용증이나 이제 확장 가능하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BBB 셔틀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의 이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일단 치료제가 상용화가 좀 됐지 못했던 부분들이 뇌혈관 장벽을 침투하면 사실상 이게 치료법 안에서 접근이 굉장히 좀 힘든 난제였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약물을 좀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 뭐 임상이라든가 구체화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겟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어떤 치료제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도를 좀 할 수 있겠고 일라일리가 오히려 BBB 셔틀을 갖고 어떤 약물을 좀 만들 것인가라는 관심도가 새로운 어떤 이 적응증 확장 관점에 대한 플랫폼 가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일회성으로 좀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뭐 GSK라든가 일라일리가
어떤 타겟에 대한 임상 시험에 도출을 좀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낼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였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